안녕하십니까, 피티지 브라더스 바지 사장입니다. 신발 사장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오랜만에 돌아오는 코너죠. 스타일 아이콘. 심지어 레전드 편입니다. 네. 스타일 아이콘을 좀 한참 뜸했어요. 근데 이제 댓글로 많은 분들이 스타일 아이콘을 좀 다시 해달라 그러셔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 스타일 아이콘 시리즈가 계속 오랫동안 계속 봐주셨던 이제 구독자님들한테는 되게 재밌는 코너인가 봐요. 네, 사실은 저희는 뭐 스타일 아이콘에서 뭐 이렇게 색전 팁을 배운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많은 거를 배우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보다는 저희가 이제 스타일 아이콘이라고 명명을 했잖아요. 이게 본인의 스타일이 확고한 분들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어떤 그런 철학적인 얘기, 그분들의 삶에 녹아져 있는 얘기, 그런 데서 아마 회원분들이 저희도 그렇고 많은 걸 얻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누굽니까? 세르주 갱스브루. 네, 네. 이게 많은 분들이 세르주 갱스부르를 또 해달라는 요청이 좀 있으셨어요. 네네. 저희도 안 그래도 세르주 갱스부르를 언젠간 한번 레전드 편으로 그쵸. 다뤄야겠다라고 이제 생각만 하고 있다가 이게 이제 자료를 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이분들의 삶의 얘기도 좀 해야 되니까 준비를 좀 해놓고 다시 왔습니다. 세르주 갱스부르 어떤 분입니까? 프랑스의 이제 전설적인 뮤지션, 가수죠, 가수. 네, 싱어송라이터. 싱어송라이터. 네, 근데 뭐 이제 영화에도 출연했고 다방면으로 활동했던 예술가입니다, 예술가. 이분이 1928년생이에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게 1991년이거든요. 한 60 몇 살에 돌아가셨는데 어떤 사진 자료들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옛날 같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지. 지금 봐도 되게 어떻게 보면 세련되고 멋있고 좀 모던한 느낌이 있는. 그렇죠. 그리고 자기의 스타일이 굉장히 확고한 분이셨다. 이분의 삶을 또 이제 간략하게 얘기를 해봐야죠. 이분이 도대체 왜 이런 스타일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한 거가 요 삶에 좀 녹아져 있기 때문에 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있죠. 세르주 갱스부르 하면 나오는 사람. 제인 버킨. 네, 제인 버킨. 거의 사실은 이 두 커플의 얘기를 같이 드려야 돼요. 그렇죠. 이 두 사람이 비로소 어떤 스타일의 완전체 같은, 라이프 스타일의 완전체 같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자, 세르주 갱스부르 1928년에 파리에서 태어났고, 근데 이제 아버지가 피아니스트였대요. 그래가지고 피아노 연주를 하시면서 어렵게 먹고 살았는데 뭐 그런 영향인지 모르겠는데 세르주 갱스부르도 이제 음악을 하는 사람이 된 거죠. 이분이 이제 당시에 되게 유명했던 게 뭐냐면은 좀 파격적인 행보와 좀 새로운 음악, 파격적인 음악 이런 걸로 좀 유명했던 것 같아요. 이제 팝송이죠, 샹송, 프랑스의 대중음악이었는데 당시로서는 좀 센세이셔널한 좀 그런 행보들을 많이 했고 음악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걸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 분이고 이분이 그렇게 잘생긴 남자가 아니라는 거지. 근데 또 보면은 수많은 연문을 뿌립니다. 가 유명했던 사람이 브리짓 바르도라고 있어요. 사실 50년대, 60년대 섹스 심볼 같은. 옛날 저희 부모님 세대 표현이면 육체파 배우. 그쵸. 네. 실제로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육체파 배우. 네, 브리짓 바르도. 네. 브리짓 바르도랑 사귀었던. 네. 그게 이분이 엄청난 매력이 있었다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드디어 임자를 만납니다. 세기의 연인. 68년에 개봉하는 슬로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주인공으로 만납니다. 주인공 커플이에요. 뭐 애정 영화 같은 건데 거기 세르주 갱스부르가 남자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고 제인 버킨이 이제 여자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그때 제인 버킨이 22살이었고 세르주 갱스부르가 그때 이제 한 40대 정도. 처음에는 제인 버킨이 되게 싫어했대요. 세르주 갱스부르를. 최악이라고. 완전 별로라고 뭐 하냐 무슨 사람이 저러냐고 했는데 오만하고 막. 근데 이제 그 촬영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좀 이렇게 친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좀 친해져 봤더니 괜찮은 거야. 사람이 매력이 있고 그리고 알고 봤더니 그런 겉에 이런 뾰족뾰족하고 막 오만하고 막 좀 이런 어떤 겉모습이 사실은 섬세하고 상처받기 쉽고 외로움도 많이 타고 이런 어떤 본인의 그 캐릭터를 감추기 위한 가면이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급속도로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파리에 이제 살기 시작하죠. 둘이 같이. 그래서 되게 스타일리시한 부부가 됩니다. 그때 당시 이 제인 버킨하고 세르주 갱스부르가 이제 옷 입고 다니는 거 보잖아요. 엄청납니다. 세련됐다라는 표현이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네. 뭔가 이런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또 그렇다고 뭐 기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되게 뭔가 좀 포멀과 막
캐주얼의 그 경계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스타일.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몇몇 사진들을 보면은 굉장히 막 시트루 드레스. 그런 것도 막 있고. 예, 안에 뭐 속옷도 안 입고 진짜 몸이 다 보이는 드레스를 막 입고 파티 클럽 같은데 뭐 아니면 또 무슨 어떤 행사 같은데 가는 그런 또 사진 많이 보셨을 텐데 이런 것만 보더라도 그 당시 분들이 예, 얼마나 지금 세련된 그 삶을 그때 살았는지 라는 거를 그냥 이 사진으로 그냥 바로 알 수가 있는. 예. 근데 저희는 이 두 사람의 어떤 섹시한 관능미, 세르주 갱스부르가 가진 퇴폐미 같은 게 있단 말이지. 이 사람이 만드는 음악 같은 그런 가사도 굉장히 선정적이고. 근데 그런 게 아마 이런 라이프스타일에서 결국은 바탕이 돼서 나온 거 아닌가. 예, 분위기나 겉모습으로. 그 이 두 사람이 이제 사귀면서 아주 엄청 유명한 이제 노래를 하나 만듭니다. Je t'aime, moi non plus. Je t'aime, moi non plus라고. Je veux et je viens entre tes bras. 이게 원래는 브리짓 바르도랑 먼저 녹음을 했었대요. 네. 근데 이제 노래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가사가 약간 야해. 막 대놓고 야한 건 아닌데 은유적으로 좀 야해요. 어떤 육체적인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뒷부분에 보면은 신음소리를 냅니다. 이제 브리짓 바르도 버전은 신음소리가 되게 더 끈적끈적해. 엄청 목소리도 약간 걸걸하고 끈적끈적하고. 육체파. 네, 근데 이제 그 브리짓 바르도가 이거 내지 마라. 자기 남편이 싫어할 것 같다. 그래갖고 결국 이거는 이제 세상에 나오지 못하고 녹음을 다시 합니다. 제인 버킨이랑. 그래서 제인 버킨이랑 똑같은 노래를 녹음을 하는데 당연히 뒤에는 이제 제인 버킨의 신소리가 들어가죠. 신소리가 좀 달라요. 힙해. 청순 섹시랄까? 네, 약간 청순 섹시한 느낌이 있는데 근데 60년대잖아요. 난리가 난 거지. 막 교황청에서 막 금지도 하고 막 이게 막 금지곡으로 어떤 유럽 내에서도 금지곡으로 막 지정도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노이즈 마케팅이 돼갖고 더 잘 팔린 거야. 이게 엄청 성공적인 레코드였대요. 네,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둘이 같이 부르는 노래 중에 라 데카당스라는 노래가 있어요. 라 데카당스 이런 노래가 있는데 거기 이제 보면은 또 앳된 어떤 제인 버킨의 목소리로 그 마치 말하듯이 주고받는 그 샹송의 느낌으로 딱 하는데 이것도 가사를 보면 야해. 예, 야한 노래야. 그리고 라가 데카당스. 데카당스가 그거잖아요. 약간 퇴폐사조 그런 관능미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약간 이런 바이브를 가진 커플이었다. 예. 이 사람 살았을 때의 얘기들을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좀 약간 편집증적으로 그런 아름다움이나 물건이나 이런 거에 좀 집착하는 성격 아니었나. 그 딸이 그 샤를로트 겐스부르가 테이블 매너를 엄청 엄격하게 가르쳤답니다. 예. 그리고 뭐 물건도 제자리에 꼭 놔야 되고 뭐 하나 흐트러지고 그러면은 그거 바로 알아채고. 제가 해석을 해보면은 그 좀 뭐 크리에이티브 쪽 분들이 그런 성향을 가진 경우가 좀 있죠. 보이지 맞아요. 않게 되게 네. 정말 너무 집착적인 이렇게 거지. 약간 뭐 정리벽이 있다던가 맞아요. 아니면 혹은 완전히 케이오스 안에서 살든가 뭐 그런 좀 극단적인 부분이 있는데 네. 그러다가 이제 이 두 사람이 결국은 헤어지게 됩니다. 왜냐면 이제 또 이분이 또 술도 너무 많이 먹고 담배도 너무 많이 피고 대부분 사진 보시면 거의 노상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냥 그 당시엔 그리고 애 안고도 담배 피고 있어. 그 시대는 그랬던 시절이에요. 그냥 너무 막 그렇게 사니까 이제 뭐 오래 살다 보면 또 아무래도 그죠? 불화가 좀 생기게 마련이다 보니까 이제 이혼을 합니다. 이혼을 하고 세르주 갱스부르는 그렇다고 해서 혼자 살았냐? 그렇지 않아요. 이분도 죽을 때까지 이 여성이 항상 옆에 있었죠. 뱀브라는 분하고 마지막 여생을 함께 합니다. 그 이제 좀 늙음하게 그 TV 쇼에 나오는데 당시 휘트니 휴스턴이 거의 데뷔했을 무렵에 20대 때 프랑스 쇼에 TV 쇼에 나와서 이제 노래를 하고 토크 쇼를 하는데 이 사람이 휘트니 휴스턴한테 너랑 자고 싶다.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프랑스식 영어로 진짜 I want to fuck you 이렇게. 아 진짜 말을 진짜 그렇게 그게 영어로 자료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I said I want to fuck her. Oui, alors je vais vous traduire. 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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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n. Non, il sait you are great. Il dit que vous êtes très jolie. 그 심지어 그 토크쇼에서 담배도 펴 막 담배 달라고 그래 담배 피면서 막 나 취했다고 그러고 막 그래서 사회자가 막
수습을 해야 될지 몰라갖고 수습을 하고 막 휘트니스턴 막 말도 벙찌고 막. 근데 이게 프랑스였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더 가능했던 거 아닌가? 더 가능했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 시대 사조도 좀 그랬고 음, 그런 어떤 퇴폐미나 관능미를 좀 추구하는 그렇죠. 대중적인 문화의 어떤 흐름에 또 한 그죠? 그리고 흐름이 어쨌든 엔터테인먼트, 네, 이런 연예계에 있었기 때문에 좀 더 그 뭔가를 창작하는 사람들한테는 뭔가 약간의 허용이 되는 좀 그런 분위기가 있었겠죠. 그리고 60년대는 특히 좀 다들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세계적으로.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사이키델릭 운동이 또 벌어지고 70년대 히피 문화가 생기고 약간 그런 이제 시대에 살았던 분들이니까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문화적으로는 굉장히 좀 골든 에라 아니었나. 그렇죠. 네, 이렇게 이제 대략 이분의 삶을 좀 얘기를 해봤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행보와 이런 어떤 삶을 살았던 분이기 때문에 어떤 이런 기본적인 스타일을 갖추게 된 이분의 이 분위기가 나온 이 인생의 배경이 이런 거 아니었나. 그러면 이제 이제 저희는 스타일 얘기를 또 이제 하나 해봐야 되겠죠. 구체적으로 이분이 어떤 옷을 입었고 뭐 대표 아이템이 뭐고 이 사람의 스타일링 팁이 무엇인가. 이분이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신는 신발이 있습니다. 거의 이거는 뭐 그냥 이분의 발이야. 그냥 붙어 있어. 지방령이야. 뭐냐 하면은 하얀색 가죽 신발을 신고 나와요. 항상 수트를 입건 뭐 청바지를 입건 항상 이 신발을 신는데 이게 뭐냐? 레페토? 네. 프랑스 신발 아시죠, 여러분? 네. 그 레페토. 우리나라에도 팔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한동안 진짜 인기가 많았었죠. 네. 뭐 한 10년 전인가요? 한 그 정도의 진짜 웬만한 여자분들은 그거를 막 계속 사. 맞아요. 많이 사는 이유는 이제 바닥이 되게 얇은 가죽 바닥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특별히 보강을 안 하면 빨리 살지. 잠깐 신으면 다 달아요. 엎어도 이제 염소 가죽이잖아요. 엄청 그렇죠. 야들야들한 그런 장갑에 쓰는 것 같은 소재로 되어 있는 레페토 신발, 발레 신발. 그러기 때문에 이제 세르주 갱스부르가 살아있을 때는 1년에 30켤레를 이제 다 신었다고 합니다. 1년에 30켤레면 거의 뭐 한 달에 그냥 2켤레씩 그냥 아작을 내는 거야. 근데 남자라면은 그 구조의 신발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그 당시 이제 말로는 신발 구두를 신으면 발이 너무 아팠고 그래가지고 막 예민했다 그래요. 예민한 거지. 내가 볼 때는 발이 모양이 이상했다기보다는 굉장히 예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제인 버킨이 선물을 해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레페토의 지지라는 모델입니다. 그 레페토의 창업자가 그 이제 의붓딸 발레 댄서였던 의붓딸 지지를 위해서 만들어줘서 지지라는 이름이 붙은 그 하얀색 옥스퍼드인 거죠. 옥스퍼드 형태를 한 신발을 선물을 해줬고 이게 너무 마음에 들었고 너무 편하니까 이것만 그냥 신었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이 뭐 세르주 갱스부르 하면 그냥 레페토입니다. 이제 그분을 딱 이렇게 이미지를 찾아보면 이제 항상 발에 그게 신겨져 있는데 이게 스타일로는 좋은 거는 그 한 아이템을 그냥 들이파 그러면 스타일이 되죠. 그런 이제 종류로는 되게 멋있는데 저는 이제 그 신발의 실루엣이 좀 너무 얇다 보니까 이제 그 입고 있는 수트나 이런 거에 약간 좀 제 눈에는 좀 거슬린다. 왜냐면 이 사람은 저 꼰대 클래식 전도사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저는 좀 반대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분의 그런 어떤 빠진 듯한 나사가 하나 빠진 듯한 그런 세르주 갱스부르만의 스타일이 만들어지는 게 약간 이런 것 때문인 것 같아요. 사실은 정통적으로는 안 어울리지. 수트에다가 신는 거 그렇게 어울리지 않지. 근데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프렌치 시크 같은 부분과 나사가 뭔가 하나 빠진 것 같은 퇴폐적 관능미 같은 게 나오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렇죠. 저희가 스타일 아이콘으로 한번 다뤘던 분 있잖아요. 앤디 스페이드. 이분도 사실은 클락스의 거의 뭐 전도사 같이 맨날 클락스만 신고 다니잖아요. 데저트 부츠만 그냥 주구장창 신잖아요. 아마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 아닌가 싶은데 저는 이게 이제 스타일적인 부분보다 진짜 편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이제 스티치 앤 리턴 방식이라고 그래서 신발을 까디 집는 거죠. 안쪽으로 뒤집어서 꼬매요, 이렇게. 그죠? 꼬매 놓고 뒤집는 거죠. 그걸 이렇게 다시 쭉 뒤집어갖고 겉면이 나오게. 그렇게 되면 이제 발이 닿는 안쪽 면이 이런 스티치가 안 느껴지게 꼬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장갑을 낀 것처럼 이렇게 촉감이 되게 좋아져서 맨발로 신어도
이런 스티치 때문에 어디가 긁히거나 상처가 나고 어디가 아프거나 하지 않거든요. 맞아요. 네. 이분도 보면 맨날 맨발로 신는 거지. 예, 그러니까 거의 뭐 가죽 장갑 같은 느낌으로 그냥 그거를 그냥 주구장창 신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잠깐 얘기를 하자면 그 제인 버킨이 항상 들고 다니는 게 뭐냐면 그 약간 바구니, 피크닉 바구니 같은 거를 백 대용으로 많이 들고 다녀요. 되게 유명한 에르메스의 백 있죠? 버킨백. 예, 이 버킨백이 제인 버킨의 이름에서 따서 버킨백입니다. 당시 에르메스의 뭐 사장 겸 아트 디렉터였다고 하죠. 장 루이 디마. 이분이 버킨한테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만들어준 거죠. 예, 만들어준 거죠. 두 사람 다 굉장히 스타일 아이콘이었다. 예, 시대의 진짜 스타일 아이콘이었다.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이분이 보면은 애용했던 아이템들이 뭐 몇 개 안 됩니다, 사실은. 예, 대부분의 스타일 아이콘들이 그렇지만 뭐 이렇게 많이 안 입어요. 많이 입었던 게 핀스트라이프 수트.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이거 이제 비스포크로 많이 해 입었대요. 그리고 심지어 뭐 공연을 가거나 해외 여행을 가거나 할 때는 테일러샵이 어디 있는지 그걸 미리 알아놓고 갔답니다. 그게 이제 보통 수트를 맞춰 입으시는 분들의 기본적인 습성 같은 거죠. 그냥 네. 그 내가 어딜 가면 그 로컬 테일러를 찾아서 한번 해보는 거죠. 근데 이분이 그렇다고 그래서 사실 핀스트라이프 수트라는 게 정말 비즈니스 수트잖아요. 영국에서는 진짜 뱅커들이 입는 뱅커 스트라이프라고 하기도 하고 핀스트라이프를 그런 비즈니스맨이나 뱅커처럼 입지 않는 거지. 굉장히 예술가처럼. 네. 저도 이거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럼 어디에서 많이 해 입었냐 봤더니 레노마랍니다. 레노마. 레노마가 사실은 지금 이제 뭐 라이센스 브랜드로 뭐 브랜드가 됐지만 그런 뭐 골프류도 나오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사실은 매종이었던 거죠. 이게 세르주 갱스부르가 레노마에서 주로 수트를 많이 맞춰 입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또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레노마가 그때는 좀 잘 나갔었나 보죠. 이런 테일러로서. 그래서 그러겠죠. 뭐칼 라커펠트나 뭐 입생 로랑이 살아있을 때 이제 거기 가서 수트를 맞췄다 그럽니다. 근데 이제 입생 로랑 그 수트가 그 레노마 패턴을 베꼈다라는 그런 뭐 이런 주장을 했다. 레노마가. 주장을 해서 뭐 이렇게 뭐 수도하고 그런 또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네. 수트를 입고 타이 메고 이렇게 딱 진짜 정장 옥스퍼드 신고가 아니라 이분 이제 셔츠를 입는 거 보면 수트 안에다가 데님 셔츠. 캐주얼 그냥 일상복에도 데님 셔츠. 수트 입거나 자켓 입어도 데님 셔츠. 그냥 데님 셔츠를 그냥 거의 뭐 자기의 제2의 피부인 것처럼 입는데 자, 이 데님 셔츠를 그럼 또 어떻게 입느냐? 프라이처. 완전 풀어헤쳐요. 뭐 그냥 이렇게 다 그냥 다 언버튼. 네, 거의 한 3개, 4개씩 풀러서 앞에를 그냥 쫙 다 보여주고 다니는. 그래서 이런 그 뭔가 나사 하나 빠진 것 같은 또 그 다음에 뭔가 이 퇴폐적인 느낌 그런 느낌을 항상 내면서 입었던 거죠. 네. 그리고 대부분 청바지를 많이 입습니다. 저희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청바지는 키워서 입는 거예요. 본인의 몸에 맞춰서 입는 거예요 라고 하는데 딱 이분이 그걸 프랑스 스타일로 해서 입은 거죠. 그리고 밑에도 그냥 가위로 툭 잘라갖고 보면은 막 이렇게 해져가지고 밑에는 맨발로 레페토 지지 하얀색 딱 신고 이게 거의 뭐 항상 보이는 이분의 시그니처 스타일 그런 식으로 이제 본인의 스타일을 가지고 간 부분이 좀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분이 또 그 트렌치 코트를 많이 애용한 걸로 유명하죠. 뭐 버버리였겠지 그 당시니까. 보면 제인 버킨이랑 또 둘이 이거를 커플룩으로 많이 입고 나옵니다. 뭐 이게 사실 뭐 그래봤자 뭐 트렌치 코트 아니야? 뭐 그 당시에 뭐 험프리 보가트나 많은 그 뭐 셀럽들이 영화 배우들도 많이 입었지만 또 이분은 또 이분 나름대로 힘을 줘서 쭉 뺀 듯한. 저는 이분이 트렌치 코트를 입은 모습을 보면 약간 김씨 우리나라 그 김씨 그분 생각도 좀 나고 그래요.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 힘을 약간 뺐다기보다는 본인 힘이 빠진 느낌이 아닌가요? 이미 빠져 있어. 재밌는 게 하나가 저희들도 사실은 밀리터리 아이템 많이 입잖아요. 요 시대 분들 남자들이 멋있는 남자들이 그 미군복을 꽤 많이 입었어. 유럽 남자들도 그렇고 사실 우디 앨런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이 당시에 이분도 그 US 아미의 셔츠를 많이 입었다. 한 타임만 입은 것 같진 않고 진짜 리얼 군복을 구해다가 입지 않았나. 그래서 유럽에 특히나 이제 그 파리지앵이 이런 미군복을 입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어내는 그런 그렇죠. 좀 방식이 된 거죠.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프렌치 아메카지 밀리터리 캐주얼 같은 느낌? 그렇지. 네. 근데 이거 이분 입는 거 보면 또 이거를 그냥 안 입고요. 자기 셔츠 입는 것처럼 다 풀어헤치고 여기 밑에 하나만 잠궈요 이렇게. 거의 뭐 배꼽쯤에서 한 번 잠그고 그냥 가슴은 항상 노출.
근데 또 되게 재밌는 게 흰 바지랑 이걸 되게 많이 입었어요. 미군복 입을 때는 약간 에쿠르 진이나 하얀 바지 입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저희의 약속과도 같은 그런 정해져 있는 코디 패턴인데 이분이 이거를 그냥 하신 것 같아. 그냥 본능적으로. 네. 그래서 흰 바지를 좀 자주 밑에 많이 입었다. 그리고 밀리터리 셔츠 입을 때는. 그리고 그 스타일 사진을 보면은 팔레토 코트라고 더블 브레스티드 코트를 거의 되게 자주 입고 나옵니다. 길이는 좀 짧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제 전통적인 오버코트의 한 종류라고 합니다.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이게 이 더블 브레스티드 코트를 되게 자주 입고 나와서 이것도 이분의 한 스타일의 어떤 좀 축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 아이템 중에. 이분 자료화면 보면은 두꺼운 니트 입는 거는 잘 안 보여요. 네, 근데 코트를 입으면은 트렌치 코트 아니면은 요 팔레토 코트라는 좀 더블 브레스티드를 되게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보면은. 약간 피코트스러운 느낌의 음. 뭔가 그 뭐 폴로 코트와 피코트의 중간 정도적인 느낌? 그런 어떤 팔레토 코트를 또 이제 울도 입는데 보면 이제 그 코듀로이 엄청 코듀로이. 울이 굵은 그런 약간 벨벳 코듀로이 같은 걸로도 해 입는 것들이 좀 보이고 또 하나 좀 짚고 넘어갈 게 니트웨어. 이제 보통 이제 그 사실 남성복에서 다룰 만한 장르는 뭐 하나씩은 다 아이템이 있어요. 근데 세일러 스웨터라고 목 옆으로 이렇게 반추를 잠그는 스타일. 예, 그 니트웨어를 계속 입으셨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게 이것도 풀러. 다 안 잔 거. 셔츠 이게 푸는 거 좋아하시는 스타일인가 봐. 네. 그래서 이것도 다 안 잠고 이렇게 다 여기 열린 상태로 입고 있는 사진이 많이 이제 나오는데 이것도 이분의 어떤 스타일을 좀 계속해서 정립하는 그런 아이템이 아닌가 예, 그렇게 보입니다. 네. 사실 아이템 얘기하면 몇 개 안 되니까 금방 끝나요. 근데 이제 이 총평을 좀 해보자면 이분이 지금 이제 사진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여러분들 지금 봐도 되게 세련됐거든. 네, 이게 하나도 촌스러워 보이지가 않아요. 오히려 지금 딱 이렇게 입고 밖에 돌아다니잖아? 그냥 이대로 멋있을 것 같아. 네. 왜 그런 건가 도대체 이분이? 뭐 이 시대 분들은 다 이런 건가?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는 이 당시만 해도 이제 클래식 맨즈웨어라는 게 기본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죠. 왜냐면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수트를 맞춰 입고 안에 이제 셔츠를 기본적으로 입는 그런 세상이었고, 예. 그래서 그 안에서 기본을 가지고서 이제 다른 뭐 아이템들을 이렇게 조합을 하면서 완전히 되게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진 않지만 그 안에서 자기가 이제 일종의 플레이를 한 거죠. 뭐 색상을 갖고 논다던가, 뭐 약간 이런 재질의 다름을 갖고 논다던가, 자기가 보기에 제일 좀 시크해 보이는 걸 만들어낸 게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세련돼 보이는 게 아닌가. 시대마다 이게 유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시대상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그게 보면 이분이 입고 있는 조합은 다 똑같은데 그 사진마다 보면 약간 핏 같은 게 좀 그게 반영이 돼요. 나팔 바지를 좀 예. 입을 때도 있고. 예, 그 뭐 70년대 이제 나팔 바지가 유행했을 때는 나팔 바지도 있고 같은 뭐 이런 테일러 자켓에다가 어쩔 때는 뭐 스트레이트 핏 데님을 입기도 하고 이런 차이가 있는데 그것들을 자기 스타일로 다 이렇게 소화해서 입었던 게 결국에는 언제 봐도 타임리스 뭐 엘레강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경지에 올라간 게 아닌가.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거기에 어떤 본인만의 그런 프렌치 시크적인 감수성을 이제 반영을 시켜서 그게 이제 클래식 아이템과 결합하면서 지금 봐도 너무나도 세련되고 멋진 모던한 느낌의 룩이 완성된 거가 아닌가. 예전에 시상식 때 유승범 그 당시에 워스트 드레서로 뽑혔던 유승범의 시상식 룩이 그 당시에 그 Y2K 스타일로 입었던 다른 연예인들에 비해서 너무 지금 봐도 너무 세련되다. 왜냐하면 유승범 씨가 그때 클래식하게 입었기 때문이야. 그냥 클래식 아이템을 입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제 본인의 느낌으로 좀 어느 정도 유승범 씨의 감각으로 좀 이렇게 소화를 해냈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지금 봐도가 아니라 나중에 봐도 몇십 년 후에 봐도 유승범 씨는 옷을 잘 입었구나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당시 다른 셀럽분들은 그냥 트렌드에 맞춰갖고 스타일리스트가 입혀주는 대로 아마 입었겠지. 그런 복식에 대한 이해라든가 클래식에 대한 이해라든가 이런 거는 좀 별로 없었을 거라고 좀 판단이 들고 그 세르지 게스브르가 지금에도 이렇게 몇십 년이 지난 분인데 세련돼 보이는 거는 아마 그런 데 원인이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에는 자기가 자기를 먼저 좀 잘 파악을 하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이제 찾아내고 그 다음에 그거를 자기화시키는 그런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 이렇게 스타일리시하게 보여지는 거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세르지 갱스부르의 삶과 그의 스타일과 그가 애용했던 아이템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깊은 울림을 주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냥 요청만 받았을 때는 이분이 사실 입는 옷이 되게 단순하다 보니까 할 얘기가 많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할 얘기가 사실 누구보다도 많은 분이다. 오히려 저희가 오늘 방송에서 이거를 너무 또 깊이 소개를 못 해드린 게 아닌가. 이런 좀 우려도 되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분의 어떤 자료들을 여러분들도 이제 궁금하시면 많이 찾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궁금해가지고 그 슬로건이라는 영화도 한번 어디서 이제 좀 찾아서 볼까 라는 생각도 들고 덕분에 저도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옛날 뮤직비디오도 찾아보고 옛날 자료화면 인터뷰 화면도 찾아보고 했는데 재밌어요.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약간 좀 롤모델 같은 느낌이시네요. 네. 저의 진짜 약간 어떻게 보면은 진짜 형님을 찾은 게 아닌가. 바지 사장의 형님을 이제 좀 비로소 찾은 느낌. 네. 진짜 약간 멋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럼 오늘 스타일 아이콘 네. 세르주 갱스부 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플리즈.